자, 안녕들 하세요.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말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저녁 때쯤 책이 나왔나 봐요. 책이 뭐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수천 세법학 그지 원투가 동시에 출간이 됐고요. 뭐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세법학 책을 처음으로 세법학 강의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요. 이수천닷컴이라는 것을 뭐 오픈을 하면서 이수천 제 이름을 그냥 드러내서 쓰면서 모자란 부분은 또 질타를 받고 또 여러분들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 이럴 겸해서 제목을 이수천 세법학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는 뭐 교재 집필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될 건데요. 이제는 기본서는 세법 개론이 끝났고 세법학 원투가 기본서는 끝났어요. 지금 이제 세법학 요약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도 이번 주면 끝나서 아마 편집을 이제 끝나게 되면 아마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회계사 또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제 상법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계실 건데요. 그거는 이제 5월 중순 이때쯤 출간을 할 생각이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오랜만에 원래도 이제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하루아침 시작하면 보통 6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사무실에 혼자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혼자 이제 사무실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책을 쓰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뭐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을 드릴게요.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수업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교재가 출간이 돼서요.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은 교재 페이지와 넘버링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83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시죠. 교재 283페이지입니다. 자, 봅시다. 제목은 각사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 7장입니다. 그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그죠?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세법학 또는 세법 개론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이 각사무 소득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재가 여기에는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면, 그죠? 자, 이렇게 영리내국법이네, 그죠? 각사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지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인은 다시 4개로 쪼갤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영리내국법인, 또 비영리내국법인, 또 영리외국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죠? 3장서부터 해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2장서부터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서부터 7장 여기까지는 그죠? 주로 대상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이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죠? 각사무소득이라는 개념이 뭐가 될까요? 계속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 뭘 통한, 그죠? 영업활동을 통한, 그죠? 이 영업소득에 대해서 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뭐예요? 각사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된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세법학 공부를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법 개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 세법을 지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이제는 영리내국법인의 계속적 영업소득인 각사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오케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자, 기본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영리내국법인의 각사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이 선행작업을 먼저 합시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서 뭔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죠? 의의를 가기 전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 그치? 자,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 갭상. 그죠? 자, 뭘 하게 됩니까? 그죠? 기업회계 기준 또는 기업회계 따라서. 그죠? 자, 수익에서 뭘 차감하게 됩니까? 이렇게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단기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서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을 해서요. 그죠? 각사함수 금액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죠? 결산서상 뭘 가지고 단기순이익을 가지고요. 그죠? 결산서에 있는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산조정을 하고, 그죠? 또, 그죠? 차감조정을 해서, 그죠? 차감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죠? 각사함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에 반해서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그죠?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그죠? 본조에서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뭐랍니까? 자, 입금에서, 그죠? 이렇게 손금 총액을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각사함료도, 그죠?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각사함료도 소득금액은 산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직접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 방법을 방법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직접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진 않고요. 자, 파란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결산상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산조정, 즉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또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을, 그죠? 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만드는가요? 이렇게 각사함소득 금액을 만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제가 간접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회계에서는 전부 다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 각사함소득 금액을 뭐예요?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을 것이고, 자, 그죠? 법인세법의 규정을 가지고, 그죠? 기대로 곧바로 써버리게 되는 방법 1이 존재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는가? 장부 작성비 이용에 그치? 더 많은 코스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쓰자? 이 결산상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가산조정 또는 차감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각사함소득 금액을 만들어내는, 그죠? 간접법이라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뭐가 됩니까? 그죠? 이 각사함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단계에서 우리가 각사함소 소득 금액을 산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될까요?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세표준을 만드는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케이? 이게, 그죠? 저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인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의의로 갑시다. 그죠? 의의로 간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직접법 또는 간접법에 의해서 산출한 각 사업연도 뭘 가지고, 그죠? 자, 소득금액을 가지고, 자, 여기에서, 그죠?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 1과 또, 그죠? 방법 2의 내용이, 그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관행상 이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뭘 차감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요. 또 뭘 하게 됩니까?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차감을 하는 것이고, 그죠?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각사함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과정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자, 세무회계적 관점에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가? 그죠? 자, 주된 주제 먼저 정리합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뭐가 있을까요? 공익, 신탁, 그죠? 이익 등이 존재할 겁니다. 또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존재할 거예요. 걔네들은 뭘로? 비과세소득을 포착을 한다는가? 걔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 상증세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중에 공익법인의, 그죠? 출연 재산에 대한 또는 공익, 신탁, 이익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소득공제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중과세 조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지급 단계에서 뭐 하는 것이고, 그죠?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그죠? 방지해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비과세 수는 어디? 그죠? 상증세법에, 그죠? 당연히 어디에? 그죠? 사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법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있다는가? 그럼 각사함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그러면 그죠? 출제 가능성이 어디에? 상증세법에 있는 것이고요. 얘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수차례 살펴봤던 이중과세 조정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수렴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거에 초점 두고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2월 결손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될까요? 자, 2월이라는 말을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월 결손금은 뭐예요? 단기에 결손금이 발생을 했는데 단기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이후로 넘겨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2월이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주된 내용은 뭐가 있다? 자, 오로지 세법학적 관점에서 또는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손금의 공제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먼저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뭘까요? 결손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 결손금 뭘까요? 그죠? 자, 뭐 어디에서? 이 각사함소득금액에 반대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죠? 자, 입금에서 이렇게, 그죠? 손금을 차감했더니 역시, 자, 뭐가 나오는가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2월 결손금이나 결손금 소득공제에 의한 환급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입금 총액은 얼마가 나왔다는가? 100이 나왔다는가? 손금 총액은 150이 나왔다는가? 그럼 마이너스 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자, 50의 금액만큼 뭐가 생기냐? 결손금이 생긴 겁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멋지게 결손금 정의해 봅시다. 자, 각 사람들도 그죠? 자, 뭐예요? 입금 총액에서 그죠? 손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 금액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결손금이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죠. 각 사람들도 뭐 손금 총액이 입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의 꼭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그죠? 결손금의 공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결손금의 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결손금은 자, 보시죠. 제5기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입금이 100이었고요. 그죠? 손금이 150이었다는 겁니다. 자, 차감을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각사무소득금액은 나오지 않았고 결손금 50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5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5기가 있다면 다음 연도는 6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7기가 될 것이고, 오케이? 자, 그 전년도는 4기가 될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뭐가 됩니까? 차기 이후에 이렇게 공제하는 방법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걔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결손금의 2월 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멋지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앞으로 공제하니까 forward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carry forward다. 이렇게 그죠? 이해를 그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꼭 차기 이후로 공제할 필요는 없잖아. 자, 언제로? 그죠? 자, 제4기로 넘어갈게요. 제4기로 넘어가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가?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 결손금의 그죠? 결손금의 소급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잡고 가셔야 역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론적으로 뭐가 있다? 이 결손금은 2월 공제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전기 이전으로 그죠? 즉 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제하는 방법. 그죠? 걔를 결손금의 소급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자, 얘를 원칙으로 잡고 있고요. 그죠? 얘를 원칙적 방법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야. 그치? 얘는 뭐가 됩니까? 예외적으로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그죠?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결손금이 2월 공제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월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결손금이 소급 공제되는 방법은 자, 직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겠지만 이미 법인세는 납부가 됐다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결손금액이죠. 자, 소급 공제에 의한, 그죠? 공제에 의한 환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야 될 건 결손금이 뭔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의 공제 방법으로는 하나가 뭐가 있다? 그지? 방법 1으로는, 그죠? 첫 번째, 2월 공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다? 소급 공제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교재 284페이지에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쓴 글들은 전부 다 제가 그지 법전의 조문을 가지고 그죠 다 녹여서 그죠 법전의 조문을 먼저 표현을 하고 그죠 취지나 이유들을 전부 다 간략한 용어로 썼기 때문에 거의 답안지 형식의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판례에 너무 예속된 어리석은 짓거리 하지 마세요. 왜? 그죠? 제가 아는 판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지? 그분들도 전부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가예요. 그러니까 세법의 법인세법의 조문을 가지고 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문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284페이지의 교재가 됩니다. 자, 보시죠. 법인이 해당 사업료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에는 이론적으로 2월 공제 방식과 또 소급 공제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2월 공제 방식이라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얘를 단기라고 보는 것이에요.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뭐 하는가? 차기 이후로 넘겨서 공제하는 방식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소급 공제 방식보다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전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손금의 소급 공제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또 2월 결손금 공제부터 살펴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법학 시험에서는 오로지 출제가 되는 게 이 결손금의 공제 방식에 대한 이쪽이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 따라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죠? 결손금의 소급 공제와 결손금의 2월 공제를 가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그지? 자, 두 번째 역시 결손금의 소급 공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봅시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결손금의 소급 공제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멋지게 먼저 써야 될 게 뭘까요? 의의가 되는 겁니다. 자, 뭘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단기에 그죠? 발생한 그죠? 결손금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기 이전으로 그죠? 이전으로 그죠? 자, 거슬러 뭐 하는 것이야? 그죠? 소급하여, 그죠? 소급하여 공제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결손금의 소급 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결손금 소급 공제의 적용 대상은, 그죠? 자, 우리 영리내국법이 모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적용 대상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그죠? 자, 제한법상 뭐만,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디에 한해서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그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뭐가 되는 것이다?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건 뭐가 될까요? 적용 요건에 대해서, 그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이때 법인세는, 그죠? 자, 납부가 이미 돼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정이 되는데 이 중소기업이 뭐랬다는가? 그죠? 자, 당연히도 법인세도 신고를 했고 전년도에 법인세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손금 그죠? 소급공제는 역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역시 자, 어떤 방식으로 환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적용 요건 갑시다. 첫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줄이겠습니다. 자, 조특법상 그죠?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죠?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뭐가 될까요? 자, 당연히 법인세 신고는 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법인세 역시 과세표준과 그죠? 표준과 그죠? 세액의 신고는 그죠? 했을 것. 오케이? 자, 그때는 뭐가 될까요? 정기에 신고됐고 단기에 신고도 당연히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기분도 그죠? 했어야 되고요. 단기분도 뭐가 됐어야 됩니까? 그죠?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당연도의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이율을 공제하는 것이라는가. 근데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이 이율 공제라는 원칙적 방법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뭘 했어야 될까요? 환급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뭘 했어야 될까? 당연히 환급 신청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소급 공제에 의한, 그죠? 자, 환급 신청을 했을 거, 그죠? 신청을 했을 것. 또 네 번째가 뭐가 될까요? 자, 환급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전연도 법인세 그죠?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됩시다. 자, 가시죠. 그죠? 직전연도, 그죠? 자, 뭐가 있을 거? 납부한, 그지? 법인세가 있을 거, 그죠? 법인세가 있을 것. 이 네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뭐가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한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뭘 해주게 되는가? 그지? 소급해서 그죠?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간단하게 적용 효과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가도록 합시다. 적용 효과 정리합시다. 그죠? 자, 요건을 그죠? 요건 충족했다면 뭐 한다는가? 직전 연도 그죠? 자, 납부한 그지? 법인세액을 한도로 뭐 한다. 그치? 한도로 뭘 해주게 됩니까? 환급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글이 나오면 이렇게 글꼴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죠? 자, 직전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죠? 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가? 그지? 또 과세관청이 뭐해서? 그지? 경정 등에 의해서 직전연도 법인세액에 대한 그죠? 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과소로 그죠? 계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뭐가 됐을까? 환급해준 금액이 과다했을 것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볼 내용이 뭐가 될까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 사후관리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그죠? 당연히 뭘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추가적으로 그죠? 이자 상당액에 대한 그죠? 자, 뭐를 징수라는 절차를 뭐라고 얘기하나? 사후관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건 뭐가 될까요? 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그죠? 또 경정에 의해서 그죠? 자, 전년대 납부한 세액이 그죠? 전기세액이 그죠? 세액이 뭐가 된 경우? 감소가 된 경우 등이다. 오케이? 그죠? 이런 경우 등이 뭐한다? 사후관리 규정이 작동하는 것이야. 그게 추징사유가 되는 것이야. 그게 여러분들 교재 285페이지와 286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되는 겁니다. 멋지게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자, 그죠? 결손금의 공제 방법은 원칙적으로 2월 공제, 즉 2월 결손금을 통해서 과세표준 계산당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서 직전연도 또는 당연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었고 직전연도 납부한 법인세 등이 있고, 그죠?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신청을 하였다면 중소기업은 뭐 할 수 있다? 직전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죠?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만 환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든가 경정세액에 의해서 전기의 세액이 감소가 됐다든가 이때는 당연히 환급세액의 추징사유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교재 보세요. 멋지죠? 자, 284페이지 보세요. 결손금의 소급공제 색깔 다 넣어놨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이때 그죠? 조세특례제한법을 가면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그치?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그죠? 관련 근거 법령이 두 개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때는 우리 세법에서는 전부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지고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도 있지만 걔네들의 개념을 가지고 쓰지 않는다는가.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갑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다. 자, 요건 보세요. 중소기업일 것. 오케이. 저특법상 중소기업 쓰시면 되겠죠.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과 신고를 전기와 단기 모두 했을 것, 소득공제와 환급 신청을 했을 것, 직전도 납부한 법인세가 있을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끝. 그지? 그리고 나서 살펴볼 내용이 뭐 있을까요? 결손금의 2월 공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거예요. 천천히 한번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처음에 총칙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제는 세 번째로 갑시다. 결손금, 그죠? 결손금에,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2월 공제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2월 공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월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의 2월 공제 방식이 결손공제 원칙적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법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는,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그죠? 자,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뭘 보셨나요? 과거에. 자, 입금 쪽에서 또는 입금 불산 쪽에서 자산 수준 이익하고, 그죠? 또 뭐는 채무 면제 이익의 경우에는, 자, 면제 이익의 경우에 얘네들은 어디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전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2월 결손 보전에 충당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래서 입금 불산이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얘는 어디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죠? 당연히 얘는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즉 각사항에도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결손금의 2월 공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란가? 그죠? 당연히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머릿속으로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그죠? 될 것인가? 또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될 것인가? 또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되건 당연히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되지 않겠지. 왜? 이중 공제가 생겨나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여러분이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세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소득금액 계산 단계에서 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그치? 자, 공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야. 걔네들은 절대 어디에서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는, 그죠? 자, 계산 단계에서는 절대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죠? 자, 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죠? 자, 이중공제 혜택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또 하나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죠. 자산 수준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가지고 어디에? 이때 2월 결손 보전에 충당하게 될 때, 이때 2월 결손금은요, 당연히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죠? 자, 발생 연도에 전혀 뭐가 없다는 거야?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 자, 발생 연도에 제한이 전혀 없는 모든 2월 결손금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 수세부담 최소화 가정을 하게 된다면, 그죠? 자, 그죠? 20년 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이 있다는가? 걔는, 그죠? 자산 수준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그죠?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뭘 하라? 그죠? 선행적으로 정리를 좀, 선행적으로, 그죠? 선행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죠? 자, 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꼭 제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공제하는 2월 결손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손금의 2월 공제는 뭐라고 얘기한다? 2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단하게 그걸 정리를 하시면, 그죠? 자, 뭐가 됩니까? 단기에, 그죠? 발생한, 그죠? 자, 용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결손금을 뭐 하는가? 차기 이후에, 그치? 차기 이후에, 그죠? 자, 각사면도 소득금액, 그죠? 범위에서, 그죠? 자, 이렇게 멋지게 더 정리합시다. 차기 이후에, 그죠? 자, 어디에서?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죠? 단계에서, 그치? 뭐라는 거? 공제하는 걸 2월 결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2월 결손금 공제, 그죠? 적용 대상이 되는 뭐가 됩니까? 2월 결손금은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꼴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 보시죠.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치? 당연히, 그죠?
법인세는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는가? 신고한 결손금이 그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죠? 신고한 결손금으로서 그죠?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각 사업민도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뭘 했어야 됩니까? 발생한 그죠? 2월 결손금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이 부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세관청 그죠? 결정 또는 그죠? 경정에 의해서 그죠? 자, 뭐 또 확인된 그죠? 그죠?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도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수정신고에 의해서 그죠? 자, 수정신고에 의해서 그죠? 발생한 그지? 수정신고로 그죠? 수정신고에 의한 그죠? 당연히 뭐가 있다는가? 결손금도 계산 그죠? 계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죠? 추계에 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지? 자, 추계를 어느 경우에 하는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불강력적 사유로 그죠? 자, 뭐 하는 경우에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월 결손 공제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추계에 의한 경우 즉 그죠? 자, 천재지변 등에 의한 그죠? 자, 가시죠.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그죠? 자, 추계에 의해서 발생한, 그죠? 추계에 의한 2월 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추계에 의한 2월 결손금이 존재한다 또는 결손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글을 써가시길 바랍니다. 얘네들이 뭐가 된다? 그죠? 대상이 된다. 또 하나 동업기업과세 특례에 따라서 배분받은 그죠? 2월 결손금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 동업기업과세 특례에 따라서 과세 특례에 따라서 뭐란 그죠? 특례에 따른 그죠? 2월 결손금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글꼴을 여러분이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그지? 자, 공제 방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제 금액이라고 합시다. 자, 공제 금액으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2018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된 부분이지만 이건 1차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답을 꾸려내지는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3점 정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끌어올 거예요. 그러면 한다. 각 사무소득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오케이. 다만 중소기업과 회생인가 기업의 경우에는 뭐 한다? 100%를 공제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죠? 뭐 한다는가? 각 사무소 소득 금액의 그죠? 소득 금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그죠?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회생인가 기업의 경우에는 그죠? 자, 정리합시다. 중소기업하고 그죠? 또 회생인가 기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때는 그죠? 100%를 공제를 해주게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또 적용 순서는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286페이지 교재 보세요. 자, 결손금의 2월 공제 멋지게 정리합시다. 당해 사업면에 발생한 결손금을 차기 이후에 2월에서 차기 이후에 각 사무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뭐 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글을 써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공제 한도 보시죠. 자, 각 사무소득금액에 그치? 얼마 70%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이런 것만 외우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위에 쪽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 100%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공제 대상 2월 결손금 가서 정리해 봅시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때는 신고한 결손금 또 그죠? 경정위에서 확인된 결손금 또 그죠? 수정신고이한 결손금으로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또 추계에 의한 2월 결손금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제가 이루어지죠. 또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라서 배분받은 결손금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당연히 그죠? 자, 공제 금액 끝났고요. 2월 공제 방법 및 적용의 배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2월 결손금 공제는 발생한 사업면도부터 순차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지? 자, 이미 결손금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어느 경우에는 자산 수익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그죠? 보전 충당에 그죠? 된 경우에는 뭐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 여기에 같이 수업 시간 해놨으니까 정리를 같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소득공제 봅시다. 자,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 뭐가 있다? 각 사업에도 소득에 대한 그지? 자,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소득공제라는 건 뭐가
뭐가 있습니까? 유동화 전문 회사 등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과세표준 개선단계에서 공시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네. 생 넣어놨죠? 그렇게 정리하세요. 또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기능통화 도입에 대한 특례와 해외 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그냥 가볍게 정리합시다. 자, 기능통화. 그치? 자, 도대체 기능통화는 뭘까요? 자, 뭐가 됩니까? 그치? 해외 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에, 그치? 자, 원천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요, 해당 국가의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통화를 말하는 겁니다. 달러든, 유로화든, 엔화든, 오케이? 또 위안화든, 이런 것들을 기능통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기능통화에 대한, 그치? 자,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과세득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기능통화 도입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또 해외 사업장에 대한 특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 그죠? 자, 그죠? 당연히 국내에 와서 재무제표를 환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특례를 두는 건 뭐라는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지? 각 사람들도 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세무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요. 그죠? 또 각 사람들도 소득의 계산 단계에서, 그죠? 자, 기업 간 또는 기관별 비교 가능성, 그지? 확보를 위해서 기능통화 도입에 대한 특례와 해외 사업장, 그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뭘 한다? 그지?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고요. 과세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나가시면 될 거다. 이렇게 그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죠? 여러분하고 또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290페이지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한테 정리를 그죠? 하고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하고 그죠? 자, 그죠? 이 타임 수업은 마칠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제공을 좀 해드릴 거고요.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꾸려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교재는 그럭저럭 제 마음에는 들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잠시 쉬었다 할게요.